네, 각종 재해,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활약하는 인명 구조견들의 이야기 종종 접하게 되죠. 이게 현장에서 직접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사람을 구하다 다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구조 활동에 전념하는 수색견들, 구조견들 덕택에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특수견들이 어떻게 훈련됐는지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인명 구조견 한 마리가 구조대원 수십 명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또 사람으로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곳에서 개들의 능력은 사람 30명 목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무 개나 데려다 놓으면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시라면 오해입니다. 유전자부터 다른 녀석들을 선발해서 오랜 기간 훈련하고 여기에 경험까지 더해져야 진짜 특수견이 된다는데요. 네. 이렇게 키워진 특수견들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함께 보시죠. 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지진이라도 나서 다친다면 누가 우리를 찾아줄까요? 이럴 때 힘이 될 얼굴은 바로 인명구조견입니다. 이번에 합격한 인명구조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다죠? 네, 지난달 국가공인 인명구조견 평가에서 최종 선발된 4마리 개들. 제우스, 진아, 강산, 강풍. 늠름해 보이죠? 인명구조견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만도 2년 정도 걸리고 평가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매일 모의 붕괴 현장과 산악 지역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도 해야 하죠. 여기 경험까지 쌓여야 진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구조견 평가에서 합격은 했지만 실전 경험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인명구조견으로서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일까요? 전국의 인명구조견은 모두 20마리뿐 이 소수의 개들이 98년 도입 이후 1,700여 차례 출동해서 200여 명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시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현장밖에 못 보지만 개는 후각을 이용해서 매몰 현장에 깊숙이 있는 매몰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0명 이상의 목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능력으로 보자면 사람 30명 몫을 해낸다고 알려진 인명구조견. 어떻게 그 정도 얘기가 나왔는지 사람 대 구조견 수색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구조대원 8명과 구조견 1마리, 모의 붕괴 현장에 고립된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대결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저렇게 눈으로 확인한 뒤 보이지 않는 곳은 소리를 질러 생존자를 찾죠. 걔는 후각에만 의존하고요. 쉽게 숨겨놓고 찾으라고 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숨겨놓고 찾으라고 그러면 이거 찾을 수가 있나? 네, 그런데 그때 구조견이 신호를 보냅니다. 먼저 생존자를 찾아냈네요. 다른 특수 목적견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명구조견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자, 실종자들한테는 이 소리가 좋은 생명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특수견도 있습니다. 탐지견 훈련센터의 최우수 탐지견 2P는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는 마약 탐지견이고 나이는 8살입니다. 수컷이면서 견종은 리트리버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2P는 세계 최초로 복제한 마약 탐지견입니다. 세관 소속 우수 탐지견을 체세포 복제해서 6마리로 만든 거죠. 이름도 내일의 개, 투모로우 퍼피의 줄임말인 2P입니다. 기존의 탐지견 중에서 우수한 탐지견을 복제했기 때문에 그 훈련 성과가 다른 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교묘하게 숨겨 들어오는 마약을 찾아내야 하는 탐지견들은 다른 특수견들보다도 더 뛰어난 후각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뛰어난 유전자에 지속적인 연습이 더해져서 주변에서는 그야말로 훈련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현장의 환경하고 똑같이 해야지 탐지견이 훈련인지 실전인지 잘 구분 못하고 현장에 적응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공항으로 출근한 2P. 사람의 경우 밀반입된 마약류를 일일이 가방을 열어서 확인해야 하지만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만으로 마약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마약을 발견하면 반응이 어떻게 되나요? 동작을 멈추고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2P가 어떻게 쳐다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방과 양말 속에 마약을 숨겨놓고 실험해봤는데요.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소량의 마약을 찾아낸 듯한 2P.
철썩 주저앉아서 지그시 쳐다보네요. 네. 이번에는 가방에 든 마약입니다. 긴 줄에서도 몇 분도 안 돼 마약을 찾아내는데요. 아주 단호한 눈빛이에요. 마약 탐지견은 많은 사람과 짐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약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특수견. 그런데 요리조리 돌아다니고 가방 냄새를 맡고 어딘지 좀 부산해 보이네요. 인명 구조견과는 사뭇 다른 작은 체구. 공항의 인기 스타인데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구제역이나 AI, 가축 전염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축산물을 찾아내는 탐지견입니다. 농축산물 검역견은 2001년 인천공항에 최초로 투입돼 지금은 14마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여행객과의 접촉이 많아 작고 친화력이 좋은 견종인 비글을 탐지견으로 선발했습니다. 원래 탐지견들은 이렇게 강아지가 크고 그래서 좀 약간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강아지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일할 때만 숨은 냉정한 프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농수산물 가진 사람만 쏙쏙 골라내는데요. 지난해 인천공항에 들어온 불법 농산물 중에 절반이 탐지견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검역 탐지견 운영은 효율적인 면을 볼 때 우수한 정책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검역 탐지 운영 인력, 우수한 탐지견을 지속 확보하여 전국 공항만에 확대 운영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생명을 구해주고 질병과 범죄도 막아주는 특수견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슈퍼 히어로가 아닐까요?